안녕하세요. 마음사랑방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내 길이 맞는 건가? 한숨이 푹 나오는 순간이죠. 요즘은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미 선천적으로 결정된 특성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게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일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 타고난 특성을 알면 그걸 바탕으로 인생이 훨씬 더 잘 풀릴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짜 중요한 특성, 바로 선천적인 욕구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욕구 특성이란 도대체 뭔지 알아보죠. 혹시 이런 테스트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MBTI나 아니면 각종 재능 검사 같은 거요. 요즘은 본인의 성격이나 능력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말이죠. 성격이나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바로 내가 뭘 갈망하면서 살아가느냐? 욕구예요. 욕구 전체를 영어로 desire라고 하죠. 욕구 특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의 방식은 욕구, 즉 desire를 기본 욕구와 그걸 넘치는 욕망으로 구분하는 거죠. 기본 욕구, needs는 안전 같은 생존을 위한 욕구와 또 고립되지 않고 우호적이거나 존중받는 관계를 갖고 싶은 욕구예요. 이건 충족이 안 되면 마음이 상처받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른 한편 이걸 넘어서는 욕망은 아주 다양하죠. 돈, 지위, 권력, 연애 등에서의 성공, 뜨거운 사랑, 존경과 명예 등등. 이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고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마음을 흔드나요? 안정인가요? 아니면 설렘인가요? 또 다른 방식은 욕구 특성을 지향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H욕구, 즉 쾌락적인 욕구는 즐거움, 재미, 자극 같은 걸 추구하죠. E욕구, 즉 자기 실현적인 욕구는 삶의 의미, 성장, 잠재력 발휘 등을 지향해요. 근데 이 욕구는 그 결과로서 충족된다기보다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걸 하는 과정에서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정에서 실현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욕구가 그냥 충족되던가요?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필요한 걸 뭘 해야죠. 뭘 하면서. 다른 말로 실현하면서 의미도 느끼고 내 잠재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현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끌리세요? 재밌고 즐겁게 살고 싶다인가요?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건가요? 이런 식으로 욕구 특성은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사회적 요구, 다시 말해서 세상이나 부모, 타인의 시선에 눌려서 자신의 진짜 욕구를 무시하거나 잊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게 뭐다? 공허감, 무기력, 월요병, 심하면 소진되거나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죠. 무슨 말인지 실생활 속의 사례를 볼까요? 50대 초반의 은행원 A씨가 있어요. 사실상은 뭐 부족한 게 특별히 없어요. 애들 다 컸지. 집도 있지. 돈도 조금은 있고. 그런데도 계속 승진, 자격증, 성과에 집착해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허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쉽게 피곤해지고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 사실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컸던 거예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게 그걸 간접적으로 충족해줬던 건데 이게 유일한 통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있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주말이면 동네 카페에 돌아다니면서 낯선 사람들과 얘기 나누고 그걸 유튜브에 사람 사는 이야기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조회수야 뭐 별로 없지만 주변 사람이 달아놓은 형 얘기 들으면 위로가 돼요 라는 댓글에 울컥했어요. 아, 내가 원하는 건 연결이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정리하면 A씨는 젊어서부터 생존형 욕구로 살아왔는데 중년이 돼서 더는 절실하지 않은데도 하던 대로 생존 목표에 매달리고 있던 거예요. 세상이 그래야 한다. 그러는 것 같았죠. 지금은 자신에게 큰 욕구가 관계 욕구라는 걸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관계 욕구는 뭐 직장 안에서만 실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죠. A씨는 사는 동네에서 찾았죠. 예를 더 볼게요. 대학 시절에 누구보다 잘 웃고 분위기 메이커였던 B씨가 있어요. 타고나길 즐거움과 즉흥성 욕구가 강했지만 이거 H욕구 특성이죠. 졸업 후 대기업 기획실에서 의미 있는 기획자가 되려고 했어요. 뭔가 그래야만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억지로 자신을 억눌렀어요. 기획 업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죠.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의욕이 감퇴하고 업무 성과도 저하되는 거예요. 결국엔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죠. 소진된 거예요. 이런 일 실제로 일어납니다. 핵심 메시지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소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 기반의 욕구 특성이 강한 사람이 이걸 무시하면 성공하지 못하거나 설사 하더라도 지루한 성공이 돼버린다는 거죠.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텅 비고 말아요. 소진될 수도 있죠. B씨는 사회적인 요구에만 따르고 있던 셈인데 내면의 욕구 특성에 부응할 길도 찾아내는 게 필요하죠. 가령 회사에선 아주 이성적이고 의미를 추구하는 생활을 하지만 에너지를 남겨서, 이거 중요하죠. 남긴 에너지로 회사 밖에서는 잘 놀고 재미있는 전혀 다른 생활도 만들어가는 시기죠. 회사는 내 욕구 충족에 필요한 돈 벌려고 다녀요. 이것도 욕구 실현 과정이죠. 이것과는 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철학, 인문학에 관심 많고 진지한 대화를 좋아했던 C씨가 있어요. 혼자 글을 쓰거나 심오한 책을 읽는 걸 좋아했고 의미를 찾는 게 삶의 주제였죠. 이 욕구 특성이죠. 하지만 대학을 가고 나서 요즘은 재밌고 잘 노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하는 주변 말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SNS에서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인기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려고 애썼죠. 처음엔 신났죠. 하지만 점점 피로감, 허무감이 몰려왔고 결국 내가 이걸 왜 하는 거지? 라는 회의감이 커졌어요. 핵심 메시지, C씨는 이 성향의 욕구 특성이 강한 사람인데 사회적인 요구에 따르려다 보니까 의미 기반의 자아를 억누르고 있던 거죠. 이러면 삶은 겉으론 풍성한 것처럼 보여도 속은
점점 말라갑니다. 잠깐, 제가 지금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게 다 잘못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어느 만큼은 필요한 면이 있죠.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각자의 욕구 특성에 부응하지 않으면 사는 게 맛도 없고 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욕구가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자, 욕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더 확실하게 알아보죠. 욕구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존재적 추동력입니다. 존재적 추동력이라고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내면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 신호를 따라가야 생활이 덜 괴롭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 생겨요. 그리고 이러면 힘이 든다고 해도 필요한 걸 할 동기도 커지죠. 만일 내 욕구가 잘 실현되면 삶의 만족도, 에너지, 몰입감, 여기에 성취까지 따라옵니다. 내 강한 욕구를 실현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하죠. 반대로 내 내면의 욕구를 무시하면요, 앞에서 본 사례들처럼 뭘 하게 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정성이 잘 안 가고 스트레스가 쌓이죠. 그래서 무기력감이나 소진 상태에 빠지기 쉬워요. 설사 어찌어찌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해도 삶은 텅 빈 느낌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욕구를 실현할 방법은 타고난 기질과 신체 능력 특성에 적합한 방향을 선택해야 좋아요. 그래야 더 잘 실현되겠죠. 이렇게 내 타고난 DNA 특성에 어울리게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내 내면의 욕구만 중요한 건 아니고 사회적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선택하기 이전에 세상이나 부모 등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죠. 이것도 욕구예요. 왜냐고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니까요. 하지만 딱 그 정도지 세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진 않죠. 가령 부모가 재산을 많이 주면 경제적으로는 생존이 해결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못하잖아요. 이와 달리 우린 각자의 타고난 욕구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가 내 내면에 있어요. 근데 나이 들수록 남이 원하는 인생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는 욕구가 더 커져요. 왜요? 생존의 욕구는 어느 정도 풀리니까요. 그런데 많은 중장년들이 하던 대로 그냥 살아가죠. 앞에서 사례도 봤죠. 나이 들어가면서 공허감이나 무기력에 곧잘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신의 욕구가 변한 걸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한창 삶을 개척하고 있는 3, 40대도 내 내면의 욕구를 잘 알아보고 부응해야 성취도 더 커집니다. 이미 사회적 요구보다 내 욕구가 더 커져 있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유전적인 특성들은 어느 정도 뭐가 정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특히 타고난 나의 욕구 특성은 그걸 알아보고 존중하면 살맛이 나요. 잘 사는 지름길인 거죠. 오늘은 내 욕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선 그러면 어떻게 내 내면의 욕구 특성을 잘 알아볼 수 있는지, 또 내 욕구 특성에 어울리는 인생 방향은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욕구는 죄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